자, 이번에는 23년 2회 전기기사 필기 문제를 대비한 연습 문제에 있어서 전자기학에 관련된 수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기 회로에서 자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보기를 봤을 때 어떤 비례 관계성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기 저항에 대한 관계성부터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위까지도 한번 적어보면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되더라. 근데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있는 이 투자율을 쪼개서 쓰면 비투자율과 공기 또는 진공 중의 투자율의 곱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더라. 자, 요거 가지고 답발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를 보면 자기 회로의 단면적에 비례한데요. 실상 이 자기 저항은 단면적과는 비례가 아닌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를 보시면 자기 회로의 길이에 비례한데요. 그쵸? 요놈과는 비례 관계가 되더라.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간단히 또 살펴보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자성체의 비투자율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상 비투자율과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기를 보시면 투자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아니죠. 투자율에 있어서는 그냥 반비례하더라. 어쨌든 이런 식으로 2번이 답이더라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자성체의 투자율과 공기 중의 투자율의 크기를 비교할 때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지금 오타가 하나 보이는데 요거는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개념을 간단히 복습하고 답 고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챙겨야 되는 개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성체의 기본적인 종류. 자, 우리 기준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강자성체, 그리고 상자성체, 끝으로 반자성체, 그리고 각각에 있어서 비투자율 관계도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번 떠올려보면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그 비투자율이 1보다 겁나리 커요. 상자성체는 코딱지만큼 커요. 반자성체는 거꾸로 작아요. 이런 것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 떠올렸을 때 실상 이 2번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 또는 진공 기준과 비교를 하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비투자율이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투자율을 비교했을 때 어쨌든 비투자율 관계가 공기는 1이요, 반자성체는 1보다 살짝 작더라. 다르게 말하면 얘는 0. 얼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투자율 관계를 가지고 비교를 할 때는 반자성체에 대한 투자율이 공기보다는 살짝쿵 작겠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표현한 것을 답을 고르면 4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필요한 개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관도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걸 만납니다. 다음 중 강자성체에 대한 매질을 골라라, 혹은 매질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렇죠? 그래서 각 자성체에 대한 매질의 종류도 한번 복습 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자성체에 대한 매질의 종류를 한번 적어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철,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들고 갑니다. 제 친구 중에 철수가 있대요. 근데 이 철수가 코 부분을 성형을 했는데, 야, 성형하고 나와서 보니까 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철수야, 니 코 망했다. 그렇죠? 니 코 조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그 매질의 종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 금, 은동, 안티몬, 아연, 비스무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고지고대로 챙기기는 어렵다, 그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실상 이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옛날 옛적에는 역자성체라고도 불렀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반자성체라고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옛날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역자성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역도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큰 대회에 나간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응원을 이렇게 할 거예요. 친구야, 이왕 대회에 나간 김에 금, 은, 동 안 아삐고 온나이. 즉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메달 한 개 안아서 와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금, 은, 동, 안 아삐 이런 식으로 저는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이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런 종류가 있는데 실상 우리 시험 기준으로 보면 강자성체, 반자성체 이런 대표적인 것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상자성체가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 두 개만 알면은 끝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뭐 요거까지도 따로 말을 만들어서 외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상 저는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도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요즘에 그 음식 잘하시는 분 백종원 선생님 있죠. 백종원 선생님이 매일 웍질을 하셔가지고 알통이 튼튼하대요. 그래서 백종원 알통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긴 했는데 참고 삼아 그냥 웃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내한미 정전 용량이 요것도 조금 오타인 것 같아요. 2로 좀 정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내한미 정정 용량이 각각 1000V와 2 마이크로페라, 그리고 800V와 3 마이크로페라, 600V와 4 마이크로페라, 400V와 5 마이크로페라신 커패시터가 있답니다. 이 커패시터들을 직렬로 접속을 해서 양단의 전압을 인가하여 전압을 점차 상승시킬 때 가장 먼저 절연파괴가 되는 커패시터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렬로 접속을 했다. 요 부분이 되겠죠. 실상 직렬로 어떤 소자를 접속하게 되면 전압 분배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일단 요 개념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커패시터에 있어서 대표적인 수식을 떠올리면 Q는 CV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 C를 이항을 하게 되면 V는 C분의 Q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커패시터에 있어서 전압과 정전 용량은 어떻다?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실상 어떤 커패시터들을 직렬로 여러 개 접속을 했을 때 정전 용량이 작은 커패시터에는 큰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왜? 둘은 반비례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시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개 커패시터가 나와 있고 실상 얘들이 버틸 수 있는 내압 값이 똑같다. 그러면 이때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은 정전 용량이 작은 것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하게 살펴봤을 때 주어진 커패시터들의 내압 값이 다 달라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답을 골라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 직렬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직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커패시터 회로에서는 무엇이 일정하다? 전하량이 일정하다. 그쵸?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회로에 동이랑 Q라고 하는 전하가 작용하고 있을 때 이 전하를 버틸 수 없는 커패시터가 있다. 그럼 그놈이 제일 먼저 파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처럼 내압 값이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정전 용량 값도 다 다르다. 그럼 이럴 때는 각 콘덴서가 축적할 수 있는 전하량을 산출해 가지고 제일 작은 놈을 고르시면 됩니다. 왜? 제일 작다는 것은 지가 아주 조금의 전하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해서 어떤 직렬 회로에서 동일한 큰 전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작게 전하를 담을 수 있는 놈은 과대한 전하로부터 쉽게 파괴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기준은 딱 이렇게 챙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내압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정전 용량 작은 게 가장 먼저 파괴가 돼요. 근데 내압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전하량을 계산해서 이놈이 제일 작은 게 가장 먼저 파괴가 돼요. 딱 이 기준 챙기면 실상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진짜 한 10초 만에 답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봤을 때 가장 먼저 절연 파괴되는 커패시터를 물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내압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전하량만 따지면 될 거예요. 근데 Q는 CV 아니겠습니까? 얘가 V 값이고 얘가 C 값이죠. 두 개 곱해서 제일 작은 것만 고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개 곱하면 얘는 2000입니다. 얘는 2400이야. 얘도 2400이야. 두 개 곱하니까 2000이야. 뭐?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실상 1번과 4번이 제일 작네요. 그럼 답은 두 개가 될 겁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죄송합니다. 오타를 좀 냈습니다. 얘가 실상은 6 마이크로 페르시터야 하는데 제가 좀 오타를 낸 것 같아요. 실상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한 뒤에 파일을 수정해서 새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의 답은 우리가 1번으로 볼 수 있겠더라.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진공 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AB 도체가 있습니다. A 도체에만 1쿨롱의 전하를 줄 때 AB 도체 전위가 각각 3V와 2V였답니다. 그리고 조건이 바뀌어서 지금 이 AB 도체에 각각 1쿨롱과 2쿨롱의 전하를 주면 A 도체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자, 일단은 우리가 해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 진공 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AB 도체가 있대요. 자, 편의상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A 도체, 얘를 B 도체. 자, 그리고 이 A 도체에만 1쿨롱의 전하를 줬대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지금은 B 도체에는 아무런 전하가 없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때 이 A 도체에 대한 전위 자체가 3V, 그리고 얘는 2V 이렇게 됐대요. 그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3V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놈이 갖고 있는 전하에 의한 전위가 되더라. 그쵸? 근데 이 B라는 도체는 전하가 없는데 전위가 생겼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이 A 도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었겠구나. 그러면 이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념인 뭘 떠올릴 필요가 있다? 전위계수를 떠올릴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위계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는 혹은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되더라,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편의상 이렇게 놓을게요. 지문에는 A 도체, B 도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1번 도체, 2번 도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1번 도체가 갖고 있는 전위 자체가 3V가 되는데 이놈을 우리가 전위 계수를 가지고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11 Q1 더하기 P12 Q2. 자, 그 다음에 B 도체에 대한 전위를 일단 B 도체를 우리가 2번 도체로 놓기로 했기 때문에 V2라고 쓰면은 이 값 자체가 2V가 될 거고요. 이놈에 대한 전위 계수로 표현된 수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P22 Q2 더하기 P21 Q1요. 자, 일단 우리가 초기 조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초기에는 A 도체, 즉 1번 도체에만 전하가 있습니다. 즉 이 친구가 갖는 전하량, 이가 Q1 아니겠습니까? 그쵸? 즉 Q1 값이 싹 다 1이 되어요. 자, 그리고 B 도체 같은 경우에, 즉 2번 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하가 없었기 때문에 즉 다르게 Q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실상 요 부분은 0이고 요 부분은 전체로 0이 되기 때문에 이 P11과 P21이 얼마인지 요거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3은 P11 Q1으로 쓸 수가 있는데 Q1 자체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P11이라고 하는 이 개수는 3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 우측에 있는 정보 가지고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자, 얘는 없기 때문에 P21, Q1이더라. 근데 Q1은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1이 되기 때문에 이 P21이라는 이 개수값이 2가 되는구나. 요거를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건이 바뀝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 좀 바꿔서 표현하면 자, 이 A 도체에 1쿨롱 그대로 주고요. 이제 B 도체에 2쿨롱을 줬답니다. 그럼 이때 A 도체의 전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다시 A 도체에 대한 전위 값을 계산하려면 요 수식 관계를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지금 새롭게 바뀐 조건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Q1 값은 얼마다? 그대로 1쿨롱이다. Q2 값은 얼마다? 2쿨롱이더라. 그리고 우리가 앞서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P11은 3이에요. P12는 2예요. 그렇죠. 실상 이 P21이나 P12는 같은 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2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바뀐 조건에 있어서 A 도체에 나타나는 전위는 3 더하기 4가 되어서 7V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문제입니다.
1마이크로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1초 동안에 통과하는 전자의 수는 약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전장기가 가진 전하량은 이렇게 하면 되더라. 친절하게 다 줬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수식관계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하량 있고 전류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표적인 수식관계 Q는 IT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자기학에서 다루는 이 전하량에 대한 수식관계는 I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보면 Q는 CV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에다가 전자의 개수를 곱한 이런 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놈을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순서를 좀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딱 놨을 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Q 전하 아닙니까? 그죠? 아, Q가 있네. 그렇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있네. 아, Q가 있대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Q가 C바 있네. 아, 저렇게 들고 가면 잘 안 까먹겠죠. 자, 다시 Q가 있대요. 어떻게 있다? Q가 C바 있네.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안내를 드려봤는데, 자, 이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전자의 개수야. 그러면 우리가 Q는 C바 있네. 요 수식 관계에서 써야 되는 것을 좀 뽑아내면 이 n 자체가 전자의 개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제시되어 있는 값들이 전류값, 시간값이 있더라. 그러면 요 수식을 가져와서 n에 대해서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 요거 가지고 주어진 값 대입해서 풀면 되겠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분의, 자, 전류값은 1 마이크로 암페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해 주고요. 시간 1초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계산기에 넣게 되면은 계산기에서는 6.24 곱하기 10의 12승 이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2번이 되더라.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정전기에서 도체 성질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된 도체는 등 전이면을 갖는다. 일단 뭐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체가 있대요. 뭐 이런 도체가 있답니다. 일반적인 기준 하에서 이 도체가 대전이 되면은 전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전하는요 기본적으로 이 도체의 표면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전하들은 모든 표면에 있어서 균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 표면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V라는 전이가 생겼대요. 이 표면에서도 V가 생기더라. 이 표면에서의 전이도 V가 되더라. 즉 이 표면에 있어서 모든 점에서는 V라는 전이가 똑같이 나타나요. 이런 면을 우리는 등전이면이라 부릅니다. 실상 정전기에서 도체가 대전이 된다. 그럼 이 대전된 도체는 등전이면을 갖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보기, 대전된 도체의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존재하더라. 그쵸? 일반적인 기준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전된 도체 내부의 전개는 0이다. 그쵸? 당연하게도 이 내부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내부 전기는 0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바로 4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대전된 도체의 표면상에서의 전개는 표면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한다? 실상 접선 방향이 아니라 법선 방향이라고 정정을 해야 옳은 말이 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법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 방향이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자, 여기에 대전된 도체가 있대요.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표면에 이런 전하가 형성이 되었대요. 그리고 이 전하가 발하게 되는 전개는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즉, 이 표면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한다? 수직으로, 다르게 말하면 법선 방향으로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문제입니다. 25의 권선을 감은 철심에 1A의 전류를 흘릴 때 0.01외부의 자속이 발생을 했답니다. 동일한 철심을 사용해서 자기 인덕터스 값을 1 헨리로 하기 위한 권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인덕터스 값을 1로 하기 위해서 권수는 몇 번을 해야 되느냐?
다르게 말하면 인덕턴스와 권수에 대한 관계를 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 이런 게 있습니다. 인덕턴스는 권수와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습니다. 요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조건을 가지고 보면 일단 권수가 있고요. 전류값이 있고요. 자속값이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권수, 전류, 자속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자기 인덕턴스 값을 구할 수가 있더라. 수식을 쓰면 I분의 M 파이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값을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25회 곱하기 0.01 나누기 1요. 그러면 이때 인덕턴스 값은 0.25 헨리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초기 조건 하에서 인덕턴스 값을 계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조건은 어떻게 되죠? 얘를 어떻게 하고 싶다? 1헨리로 하고 싶다. 자, 여기서 보면 몇 배로 하고 싶다라는 겁니까? 얘를 4배로 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인덕턴스를 4배로 하고 싶대요. 그러면 권수는 몇 배로 하면 될까요? 제곱의 비례니까 권수 자체를 2배로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권수를 2배를 하면 2의 제곱이 되니까 4배가 되더라. 그래서 다시 쓰면 이 권수 같은 경우에는 초기 제시된 값이 25회가 되고요. 여기서 2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몇 번이 된다? 50회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덕턴스를 몇 배 하냐를 가지고 권수를 파악할 수 있더라.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극판의 간격이 t, 면적이 s, 유저율? 얘도 조금 못하죠? 유전율. 이렇게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유전율이 입실론이고 정전 용량이 C 페러신 페인파 콘덴서에다가 요런 얘도 조금 못하네요. 자, V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압을 가할 때 변이 전류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 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변이 전류에 대한 관계식을 떠올려서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죠. 일단 참고 삼아서 간단히만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자, 우선에 이 변이 전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이 전류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하더라. 그리고 보통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이 변이 전류 밀도에 대한 관계식이 이런 게 있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속 밀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실론 E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다시 전개 같은 경우에는 R분의 전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 단계씩 적용을 하면 우선에 얘부터 적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전개 자리에다가 얘를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요놈과 요놈을 조금 묶어서 쓰게 되면 R분의 에프실론 S 곱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가 되고요. 그리고 이 전압값 같은 경우에는 실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 지문에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순식값을 넣는다 라고 하면은 다시 적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리 요 놈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실상 R분의 에프실론 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정전 용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왜? 여기에는 편입한 콘덴서의 정전 용량 수익 자체가 극판 간격분의 입실론 곱하기 S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요. 요 뒤에 것을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관계를 다시 쓰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실상 우리가 시험장 가서 언제 이렇게 이끌어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결과를 챙기는 게 좋은데,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려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메가로 부른 친구죠. 그 다음에 뒤에 C가 있네요. 그 다음에 V가 나옵니다. 그쵸? V. 일단 비읍으로 들어가죠. 일단 저는 이렇게만 넣을게요. V만. 그리고 뒤에, 코사인이 있어요. 자, 일단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듣고 웃어 넘기시길 바랍니다.
자, 간단히 기억을 할 때 앞으로 변이 전류에 대한 관계식은 어떻게 됩니까? 오, 씨, 바, 코가 되더라. 오, 씨, 바, 코. 그쵸? 제가 일단 비음만 적었지만 이렇게 쓰면 오, 씨, 바, 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이처럼 변이 전류 물었다. 아, 변이 전류 값은 오, 씨, 바, 코. 즉, 오메가, C, 바, 얘는 V였지. 정확하게는 최대 값이라는 거. 자, 그리고 코니까 코사인 함수. 요거 고르면 되겠네.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기준점으로부터 거리를 R리미터라고 할 때 R제곱의 반비례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보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 전화로부터 나타나는 전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점 전화에 대한 전위의 관계식을 알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이 수식 관계를 떠올렸을 때 실상 요놈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그냥 반비례하더라. 그래서는 답이 안 되겠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 전화로부터 나타나는 전개. 자, 이놈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뭐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어본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마저도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전화로부터 나타나는 전개. 자, 이놈에 대한 관계식을 떠올리자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R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놈이 답이 되겠네. 이렇게 답을 골라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쌍극자가 형성하는 전개에 대한 관계식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일단 크기 기준으로 수식을 쓴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4 파이 입실론 R 3승 분의 쌍극자 모멘트 루트 1 더하기 3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자, 이렇게 한번 싹 따져봤습니다. 어쨌든 답은 3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급한 간격이 D미터인 평행판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다시 급한 간격이 D미터인 평행판 공기 콘덴서가 있답니다. 이 공기 콘덴서의 두께가 T미터이고 비유전율이 입실론 S인 유전체를 급한과 나란하게 삽입했을 때 공기의 절연 파괴를 일으키지 않고 갈 수 있는 급한간의 전이차는? 하고 물었습니다. 단 유전체가 없는 경우에 갈 수 있는 전압을 V라고 하고 공기의 절연 내력은 요렇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 여기도 오타가 다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 P는 원래는 없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기의 절연 내력은 이체로 볼트 퍼 미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보기를 보면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체로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얘는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제일 처음 기준으로 보면은 어쨌든 급한 간격이 D미터인 팽판 공기 콘덴서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간단히 뭐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뭐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급한 간격이 얼마다? D미터더라. 자, 근데 요 따다가 어떻게 했냐면 두께 T 정도 되는 판을 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었대요. 물론 뭐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고 이렇게도 넣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넣었다라고 했을 때 뭐 얘는 이제 T미터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 공기의 절연 내력을 파괴하지 않고 가할 수 있는 전이차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콘덴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콘덴서에 대한 정전 용량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 기준의 정전 용량을 제가 그냥 C0라 놓을게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D분의 에프실론 제로 S 페럿이 되더라.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떤 매질을 삽입했을 때 정전 용량을 C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당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공기에 대한 부분과 이 어떤 매질에 대한 부분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합성을 시키면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이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 극판과 나란하게 삽입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림을 미리 이렇게 그렸지만 극판과 나란하게 삽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어쨌든 이 공기와 이 매질 간에는 어떻게 접속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실상 뭐 예를 들어 여기에 플러스가 걸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는 공기와 이 매질 자체가 직렬로 접속이 된 것 같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공기에 대한 정전 용량을 C1이라 놓고요. 어떤 매질에 대한 정전 용량을 C2라고 놨을 때 그럼 전체 합성 정전 용량은 얘들을 직렬로 합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쵸?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체적인 정전 용량은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내부의 일부 매질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이 정전 용량 값은 바뀔 겁니다. 그쵸? 그럼 이때 우리가 당연스럽게 여기에 가해줄 수 있는 전압값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전 용량과 전압값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는 거. 콘덴서가 있고 정전 용량, 전압값이 주어져 있다면 얘들 가지고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Q는 CV, 전하량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렇죠.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봅시다. 어쨌든 간에 이 매질을 넣게 되면 직렬 기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직렬하면은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전하량은 일정하지. 그쵸. 그러면 이 기준을 해석을 하게 된다면 결국 첫 번째 기준이나 그 다음에 직렬 회로로 표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이나 어쨌든 전하를 일자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정전 용량과 그리고 이때 유연체 없는 경우에 가할 수 있는 전압을 V라고 놨기 때문에 이 전압이 있다면 이 둘의 곱은 조건이 바뀌었을 때 정전 용량과 이때 우리가 가할 수 있는,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압의 곱과 같겠구나. 이런 기준을 놓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죠? 자, 일단은 뭐 제가 바로 적긴 했지만 우리가 이 조건이 바뀌었을 때 전압, 즉 절연 파괴를 발생하지 않고 가할 수 있는 급한간의 전이차를 제가 그냥 V-로 놨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수식을 타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둘을 곱한 이 값이나 조건이 바뀌었을 때 이 둘의 값은 같더라. 그쵸? 어쨌든 이것 자체가 전체적인 전하량 관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 관계를 토대로 우리가 필요한 이 V- 기준으로 수식을 바꾸면 이렇게 될 겁니다. C분의 C0 V요. 그럼 여기서 관건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합성 정종 용량 따지는 거. 얘가 관건이 되겠네. 그지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첫 번째 C1부터 따지겠습니다. 즉 공기에 대한 정전 용량.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일단 전체적인 간격은 원래는 전체적으로 D였지만 중간에 우리가 T만큼을 삽입한 거기 때문에 공기가 차지하는 전체 간격은요 D-T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실은 입실론 제로, 면적은 그대로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매질에 대한 정전 용량 C2를 쓰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매질이 작용하는 두께는 T요. 그리고 유전율 정확하게 입실론 S 곱하기 입실론 제로. 그리고 면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럼 얘를 바로 합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즉 전체 C는 여기 표현한 것처럼 합분의 곱을 할 건데 자 저는 이렇게 놓을게요. 일단 요 둘을 다 할 겁니다. 더하는데 보면 입실론 제로와 S가 공통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얘를 묶어서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분자 같은 경우에 두 놈의 곱이 되죠. 그래서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 필요 없는 거 일단 약분 좀 시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분모를 바로 통분시킨 상태로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를 통분하면 이런 식으로 수식이 바뀔 거고요. 다시 분자 한번 넣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놨을 때는 일단 얘들이 다시 약분될 거예요. 그럼 실상 이제 남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적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값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분자에 필요한 C제로도 요 관계를 그대로 쓰면은 그리고 끝으로 V가 곱해지더라.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수식 관계를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놈 둘은 또 약분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우리가 다시 수식을 적으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좀 전개를 해서 순서만 조금 바꾸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조금 따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마이너스로 묶어낸다 라고 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앞에 거는 약분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하면 1 되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쓰면요. 1에다가 마이너스 해놓고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내 보겠습니다. 분모는 D로, 분자는 T로. 그럼 이때 나머지를 그대로 쓰면은 엡실론 S 분의 엡실론 S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V 다시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에다가 D분의 T에다가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 그리고 전체 V가 곱해진 형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꼬라지를 우리가 찾자면 답은 4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보십시오. 솔직히 이 풀이를 보시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와, 땀에 이거 뭔데 이거? 이 뭐지? 안 할란다. 이런 느낌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이 관련도에 한 번인가 또 출제가 되었던 문제였긴 한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솔직히 보세요. 감이 조금 제 나름의 견해를 생각을 말하자면 이 문제가 나온다 치면은 이 그대로 나올 확률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실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보기에 있어서 제일 긴 거를 고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챙기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실상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어쨌든 뭐 이런 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전이차 값을 뽑아냈는데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뽑아낸 것은 어떤 매질을 삽입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삽입한 매질을 공기로 놓고 본다면 다르게 말해서 비유전율을 1로 놓는다면 이때 이 콘덴서에 가할 수 있는 전위 값은 혹은 전압 값은 여기 제시된 것처럼 V가 될 겁니다. 맞나요? 다르게 말해서 이렇게 제시된 보기에 있어서 엡실론 S를 1로 했을 때 그냥 V로 표현되는 걸 고르면 그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필요 없는 거 싹 지울게요. 복잡하니까. 자, 앞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엡실론 S에다가 1을 넣었을 때 V가 온전히 나오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 1번을 봤을 때 얘를 1을 넣어 보십시오. 그럼 실상 얘는요,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보기에 있어서 얘를 넣게 되면 이 값 자체는 1-1이니까 0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2번 값 자체는 그냥 0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당연스럽게 답이 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봤을 때 여기다 1을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럼 얘는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요거 가지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얘를 전개를 한다라고 치면은 v-v의 d분의 t가 될 거고요. 얘는 v 플러스 v의 d분의 t가 될 겁니다. 어쨌든 v라는 값에 있어서 얼만큼이 빠지거나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르게 말해서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v 값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가 없더라. 그럼 얘들도 답이 안 될 거예요. 그럼 답은 4번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실제 이 입실론 S에 1을 넣어서 V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1을 넣어 봅시다. 1을 넣게 되면은 이 값 자체는 0이 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기다가 0이 곱해지는 거니까 이것 자체가 0이 되겠죠. 오라? 그러면 남는 것은 V만 남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좀 길지만 지루했지만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시험장에서 얘를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장 긴 거 혹은 입션 S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여기 제시되어 있는 V값 나오는 걸 찾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형태로 챙겨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